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딩 하면서 이런 복잡한 차트, 지금도 해석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나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온갖 지표를 추구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실 겁니다. 한 600만 원으로 3천억을 만든 레전드 트레이더 이 원효띠는 복잡함을 거부하고 단순함으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복잡한 보조지표에 의존하면서 수익은커녕 손실만 늘어나고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단순함으로 3천억을 벌 수 있었는지 비밀을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원효띠가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왜 원효띠는 수많은 보조지표 대신 캔들과 거래량에 집중했을까요? 원효띠가 한 Q&A를 보자면 보조지표는 거의 보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추천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보조지표들은 캔들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캔들은 매수 매도의 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 힘의 신뢰도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원효띠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한 번 더 가공된 보조지표는 크게 신뢰도가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플라이트 매매법 영상을 보셨다면 이 원효띠와 중요한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100억 이상을 만든 레전드인데 플라이트는 원효띠와 다르게 캔들과 거래량뿐만 아니라 보조지표까지 해석하는 매매를 했죠. 그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도 확인하시고 해당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효띠가 말하는 이 캔들로 이 시장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캔들을 봐야 할까요? 실제 차트를 보시면 캔들로 시장의 매수의 힘이 강한지 매도의 힘이 강한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캔들의 몸통을 보면 꽉 찬 몸통 캔들이 있고 몸통이 작은 캔들이 있습니다. 꽉 찬 양봉 캔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꼬리가 짧죠. 이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꽉 찬 음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하락 마감하면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몸통보다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캔들은 시작과 동시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상승을 보여줬지만 해당 구간의 매도세로 가격이 많이 밀리면서 초반에는 매수세가 강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결과론 쪽은 강한 매수세 캔들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캔들의 몸통 크기에 따라 해당 방향의 힘이 센지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 정도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원효띠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한 캔들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캔들의 중심선인데요. 이 캔들의 중심선은 캔들의 몸통을 절반으로 나눈 선인데 이 중심선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다음 캔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캔들 중심선이 이런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게 지지받고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해당 매물대로 장대 음봉을 돌파하고 이 장대 음봉의 중심선 이 부분 저항 맞고 떨어지죠. 캔들 중심선이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사실 캔들의 움직임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 캔들 하나만 보기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요. 쉽게 말해 가짜 신호가 섞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캔들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강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면서 갑자기 저점을 깨고 하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만 믿고 포지션을 잡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노이즈가 문제입니다.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래량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유일한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으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곧 변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래량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매물대를 강하게 하락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함께 터진 구간이 있죠. 이 경우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추세가 유지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적인 지식은 누구나 시험만 투자하면 마스터할 수 있고요. 결국 시장 참여를 통해 본인만의 기준과 노하우를 쌓는 게 중요한데요. 원효띠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개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분석을 할 때 낮은 분봉을 주로 보는지 높은 시간대의 분봉을 보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효띠의 답변은 1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다른 사람들도 자주 보는 타임 사이클은 다 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매매할 때와 차트 분석을 할 때 차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박스 분석이 90%고 나머지 10%가 차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에 대한 가격이 움직이지만 코인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유대의 매매 원칙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유대의 답변은 크게 있더라도 항상 복구할 만한 시드는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복구할 만한 시드가 적게 남았더라도 추가 입금을 지양하면서 어떻게든 남은 액수로 복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원유띠가 저배율, 복리 매매, 높은 숙률을 추구하는 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시드가 크지 않은 사람은 재미없을 수가 있지만 복리로 숙률을 높여가면 자연스럽게 시드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시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손절에 대한 기준과 손실주의 멘탈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손실 중일 때는 지입하기 전에 생각해두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리고,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벗어나거나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한 기다리거나 멘탈이 지나치게 흔들리면 손절한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직접 시장에 참여를 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쌓이고 결국에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라이트 원유띠는 차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심플한 거는 원유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100억 이상의 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라이트나 원유띠에 대한 매매 기준을 공부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플라이트 매매법에 대한 영상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